대한 작품이고요. 작가 이강백 씨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권력이 위선을 폭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태를 입파했던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건 1970년대에 억압적 현실을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는 건 독재, 기억나세요? 독재 정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현실을 고발했던 게 작품 속에 녹아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인터넷 블로그 속에 있더라고요. 북어 대가리는 쓸모 있는 몸뚱이를 상실하고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어 대가리예요. 북어 전체도 아니고 대가리 하나. 뭐에다 쓰겠냐 이거죠. 약간 쓸모없는, 몸은 없어지고 머리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쓸모 있는 걸 상실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것만 남아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읽고 오셔야 돼요. 잠깐 스톱. 읽고 와요. 자, 읽고 왔죠? 내용 간단하니까 희곡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연극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공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연극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항이라는 인물과 기임이라는 인물 그리고 다링, 운전수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항과 기임은 창고직이고 다링은 이 창고의 주인이에요. 트럭 운전사 나오는데 사실은 창고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링은 이 주인인 트럭 운전수의 딸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자항은 성실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고지식한 사람인 반면 기임이라는 사람은 욕망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엔 불만. 그래서 이 2명이 주 핵심 인물이고요. 성향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2명이요. 그리고 이 다링은 사실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창고직이와 다 사귈 정도로 굉장히 약간 좀 문란한 그런 사람인데, 처음엔 자항의 어떤 성실한 모습에 반해서 고백을 했다가, 자항이 여성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만. 그래서 실망을 하고, 어떤, 자기와 어떤 생각이 맞는 기임과 함께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럭 운전수인 주인, 이 창고 주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딸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줄게 라고 약간 그 딸을 매개로 해서 이런 걸 핑계 삼아 그 자기 직원들의 돈을 따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쁜 인간이죠.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인물의 중심을 보시고요. 앞부분의 줄거리. 자항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직인데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항과 달리, 그렇다면 자항의 모습은 꼼꼼하다, 그 다음에 회의, 아니죠. 그러면 꼼꼼하게 일하는 자항인데 기임은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건 자항의 모습이겠고, 그 다음에 다림과의 만남에 열중한 사람은 기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각의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항은 뭔가 좀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 볼 수 있겠고요. 기임은 뭔가 좀 이렇게 순간에 쾌락에 약간 좀 그 현실에 약간 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창고 나가고 싶어하는 기임은 다링이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받고 트럭에 싣고 뒤늦게 알아챈 자항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 시인한 편지를 쓰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항 입장에서는 참고로 자항과 기임은 장을 자항, 김씨를 기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항은 하루하루 되게 꼼꼼해서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기임이 일부러 실수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상황에 변화를 주고 이걸 통해서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항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럭 운전수는 얘기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치관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죠. 모든 소설, 희곡 마찬가지인데 갈등이 중요하고 왜 싸운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봅시다. 창고 밖으로 상자를 옮기고 있는 자항과 트럭 운전수가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네요.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트럭 운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갔다 그냥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종의 익명성의 얘기라는 얘기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라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지금 서로 간에 익명성이라는 얘기보다 다른 말 좀 바꿀까요? 일종의 그냥 부품화 현상? 그러니까 뭔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사회 속에서,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일종의 그
한 공정 속에서 자기가 그냥 하나의 그냥 요 일만 하면 되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는 일을 하라 명령 받았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요. 일종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일종의 비인간적인 비인간성, 이런 걸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딸기과 외눈깔인데 여기 뭔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아요. 사람을 별명으로만 불러요.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오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그들은 같은 영어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 서로 얼굴만 볼 수가 없어. 뭔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일종의 산업화사의 특징인 익명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어떤 산업화 시기 속에서 혹은 독재정권 시기 속에서 억압된 상황 속에서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뭔가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닌 사람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부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별명 혹은 앞에서 말했던 뭐 이름을 몰라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주인공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성을 갖고는 짱, 김 이렇게 그냥 늘어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익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지금 장은 솔직하게 우리 실수를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러운 준수는 뭐하러 그렇게 하냐,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흘러가는 데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트러운 준수의 모습인 거고요. 넘어갈게요. 장이 뭐라고 하냐면 부품이 잘못 전달됐잖아요. 상자 주인에게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운전수가 그거 하나 달라진다고 뭐 달라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래요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운전수가 무슨 기계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행히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번에 죽여요. 이 기계, 이거의 모습이 서로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품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기계래요 라고 얘기해놓고 죽이는 기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계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산업화 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모습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폭탄을 만든다면 상자가 바뀐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전서 그런 거예요. 부품이 바뀐 거 뭐 어때? 혹시 우리가 지금 배달하고 있는 게 뭘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게 얘가 말한 것처럼 폭탄이었다면 바뀐 게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고 하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었다 생각해봐. 이게 보여준 게 그런 거예요. 실제 사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회가 모순된 사회라는 거예요. 열심히 네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아. 네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모순되어 있다면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는 그냥 덮어주자. 즉 부품 하나 잘못 배달돼가 뭐 어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은 걸 만드는지 안 좋은 걸 만드는지 모르잖아. 그럴 바에 이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그냥 덮어두는 게 낫지 뭐하러 솔직하게 고백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걸 알아챌 수 있잖아요. 이 장은 서류를 신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뒤에 운전수는 서류가 완전하다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야,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거든? 근데 사망식을 내가 안 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서류상으로는 이 여자가 살아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모순된 사회인 거예요. 장은 서류를 신뢰해요. 이 사회를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 운전수는 이 사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서류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내 부인 죽었는데 사람들 살아있다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장과 이제 운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둘 간의 서로 가치관의 대립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 뒤에 부분은 기임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자세한 장면도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 때 할 거니까 지금 다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얘기 좀 해볼게요. 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떠나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떠나자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엿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임 같은 경우에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장을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일종의 이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장과 기임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군뱅아 네가 좀 몰라줘 라고 할 때 이 군뱅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의 성실성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직전으로 쭉 넘어가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항상 그 수업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기임이 떠나면서 장에게 마지막으로 북어대가리를 남기고 떠나게 돼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북어대가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이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종의 북어대가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어대가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머리만 덜렁 남은, 그러니까 쓸모있는 몸뚱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머리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북어대가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자기의 모습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자기가 원래 행복했다라는 거죠. 왜 행복했냐면 넘어가 볼게요.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즉 모순된 세상이라면 이 창고 속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자기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심리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의지를 다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인식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긍정 그랬다가 부정하고 다시 한번 긍정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장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장이 자기 일에 대해서 그래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일지는 한번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이 맞냐 틀리냐를 비판을 해가면서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의식 없이 이 사회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냥 달리고 있는 모습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런 거예요. 획일화되고 기계적이고, 자, 번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획일화되고 기계적이고 분업화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 커다란 구조 속에 부속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부품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런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자항과 기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럼 자항은 책임감 있어요? 성실해요? 기임은 일 대충 처리해요?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어요?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창고지기인데 어쨌든 오히려 기임은 좀 불성실해 보이고 자항은 성실해 보이지만 이 기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개선해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흔들리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기 상자 쌓는 일로 또 한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기계적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정말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이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뿐인 거죠. 굉장히 무비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작가는 이러한 북어 대가리의 모습을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남은 생각만 가득한 무기력한 인간을 상징하고자 이 작품을 지었던 것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소외된 모습들, 제한된 공간, 즉 창고라는 공간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창고가 아니고요. 일종의 사회라는 곳을 대변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행위가 반복되고 익명성이 가득 찬 그런 공간, 현대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만 보여주면서 폐쇄적인 현대의 삶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최종 정리하면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해요. 결국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어떤 산업화 혹은 독재 이런 조건들로, 사회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 마치 쓸모있는 몸뚱이 상실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생각만 남아있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지? 결국 이 공부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스스로의 삶을 반성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제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주간의 삶 여러분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제 대략적인 것만 정리했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앞서 말했던 강의처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십니다. 경화국에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